휴대폰은 연간 12억대, 13억대 시장이니까 엄청 크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전자면도기를 뛰어넘은 유일한 디바이스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살 사람 다 샀고 이제는 교체 사이클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 막 시작이죠. 자동차가 1년에 신차가 8,500만 대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억 대까지 팔립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립니까? 자, 이게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인 거죠. 일단 이제 우리 지난 10년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혁명이죠. 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계좌를 처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장 들고 가서 신분증 들고 가서 은행 창구 가서 누나하고 이야기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중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고요 인증서를 받고요 계좌 만들었습니다, 이러죠. 예, 경험이 다르죠.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아침에요 엄청 바빠요. 지각할 것 같아. 예, 차 키 놓고 왔어요. 어떡합니까? 택시 타고 가죠. 지갑 놓고 왔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다. 자, 휴대폰 놓고 왔어요. 어떡합니까? 쉬셔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휴대폰 없으면요 뭐 개인적인 일도 전혀 못하고요, 카톡도 못하고 업무도 못합니다.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저기 정말 호모 모빌리언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자,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지난 10년간의 변화였어요. 자, 그때 위너가 누구였죠? 애플입니다. 애플. 네, 모바일 혁명의 주역은 애플이었죠. 자, 지금은 그럼 뭐가 바뀌냐? 지금 AI가 바뀌죠. 근데 디바이스로 놓고 보면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자,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요. 자, 그런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대를 놓게 됩니다. 운전대를 놓게 되면 점점 더 자율주행차 기술이 좋아지면 전방 주시 의무도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기존의 자동차는 탈 것이었죠. 탈 것에서 이제는 즐길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은 왜 지금 자동차 쪽에 저렇게 사활을 거냐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에요. 하루에 2시간짜리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2시간짜리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완벽한 공간 컴퓨팅이에요. 공간 컴퓨팅.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가 변해야겠죠. 자, 첫 번째는 변했어요. 뭐가 변하냐면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요. 에너지원이 바뀌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뀝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이 뭐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건 컴퓨터입니다. 없는 거는 컴퓨터가 아니죠. 피처폰 때는 OS가 없었어요. 기계 같은 전화. 맞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OS, 네,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같은 것들이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는 자동차에 OS가 탑재되고, 자,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되겠죠. 자,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물론 휴대폰은 연간 12억대, 13억대 시장이니까 엄청 크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전자면도기를 뛰어넘은 유일한 디바이스입니다, 휴대폰은. 근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살 사람 다 샀고 이제는 교체 사이클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 막 시작이죠. 자동차가 1년에 신차가 8,500만 대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억 대까지 팔립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가죠. 여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립니까? 자, 이게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인 거죠. 원래 기술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늦게 일어날 경우도 많죠.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사물통신, 그죠? 초연결 이야기하잖아요. IoT. 요게 2000년대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요, RFID 태그라고 했어요. 네, 전자 태그. 네. 그리고 RFID가 안 열려. 그 뒤로 뭐라 했냐면 2000년 중반에 유비쿼터스라고 했어요. 맞아요. 유비쿼터스. 그죠?
근데 유비쿼터스 시대가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그 용어는 사라졌지만 결국 왔죠. 뭐 왔어요? 사물통신 왔죠. 그게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죠. 예. 그 자동차도 그래요. 무슨 뭐 미래카가 오니 그런데 안 되죠. 안 오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요. 지금은 20%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연간 신차 중에서. 네. 지금 뭐 아마 전기차가 연간 출시되는 게 1000만 대 가까이 되니까 지금 뭐 연간 8,500만 대 중에서 1000만 대면 그래도 1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조만간 20% 되겠죠. 네. 그럼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바뀌네 그러지만 많이 바뀐 거죠. 네. 자율주행차도 안 와요. 저 기술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요. 스마트폰 오기 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아이폰 나온 거 보고요. 뭐 대기업 CTO 분은요. 저거 애들 장난감이에요. 저거 틈새 시장일 겁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 회사가 결국 스마트폰 망했죠. 네. 네. 여기서 사실 국내 기업은요. 뭐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 모바일 시대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OS도 직접 하고 그 반도체 AP도 직접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콘텐츠까지 다 내재와 수직 계열을 하고 있죠. 애플은 제조는 폭스콘한테 맡겼는데 심지어 테슬라는 제조도 직접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바일 시대 애플 같은 회사는 테슬라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연합군이 생겼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연합군 쪽이겠죠. 현대차가. 거기서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 같은 포지션, 갤럭시 같은 포지션이냐 아니면 LG의 옵티머스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삼성이 스마트폰에 성공하고 LG가 실패했던 이유는 저는 결국 두뇌 칩 내재화라고 보거든요. 초창기에는요, OS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AP를 하는 회사는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 수 있죠. 그런데 LG는 AP를 직접 안 하고 퀄컴 걸 썼죠.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한 쿠션 맞고 오니까 OS 변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초반에 보면 디바이스가 버벅버벅거리죠. 소비자들은 그걸 못 참아요. 그럼 자동차 쪽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OS를 누가 하겠어요? 글로벌 빅테크가 하겠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할 거고요. 그럼 적어도 자동차 두뇌 칩은 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가 삼성 갤럭시 같이 AP를 내재화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올 거냐 따라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밸류 체인에 그런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현대차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그 두뇌칩 AP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두뇌칩, 레벨 3 자율주행차 두뇌칩을 누가 개발하고 있냐면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라는 분이 개발하고 있어요. 짐 켈러가 어떤 인물이냐면 엔지니어 쪽에서 보면 슈퍼 천재들이 하나씩 나와요. 뭐 옛날 뭐 애플을 공동 창업했던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사람, 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슈퍼 엔지니어거든요. 반도체 설계 쪽에서 슈퍼 엔지니어가 짐 켈러인데요. 자, 이분은 정말 지나가면 괴물 같은 반도체가 툭툭툭 나오는데요. 이분이 뭘 설계했냐? 애플의 두뇌 칩 설계했어요. A-바이오닉 칩. 네, 애플 두뇌 칩 설계하고 나왔고요. 나와서 망해가던 AMD 가서요. 지금 우리 멀티코어 쓰잖아요. 이제 컴퓨터. 멀티코어를 이분이 했어요. 만들었어요. 멀티코어의 아버지죠. 그래서 젠 아키텍처를 이 사람이 만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리사수 AMD CEO하고 같이 지금 칩렛이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멀티코어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고 나올까요? 나와서 테슬라 갔죠. 테슬라 가서 FSD, 네, 풀 셀프 드라이빙 칩 설계하고 나갔고요. 자, 그 뒤로 인텔이 또 위태위태하니까 인텔 가서 네, 사파이어 레피즈, 에로 레이크 이런 거 설계해 놓고 나왔습니다. 멀티 타일. 자, 이분 나왔을 때 다 데려가려고 난리였죠.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배팅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AI 반도체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AI가 뜰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캐나다에서 만들더라고요. 자, 그게 텐스토렌트예요.
지금 유니콘 기업이고요. 작년에 텐스토렌트가 1억 달러 펀딩을 했어요. 거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가 50% 들어갔고요. 5천만 달러 넣었고, 기아가 2천만 달러인가 넣었고요. 삼성이 2천만 달러 이상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삼성 파운드리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두뇌 칩을 이 아저씨가 설계하고 있는 거죠. 2027년쯤에 나올 거예요. 일단 테슬라는요, 예, 그동안에 포지셔닝이 전기차 업체로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자율주행차 업체, 모빌리티 업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자, 그걸 위해서 전기차 판매 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제일 좋은 거는 테슬라 FSD나 도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른 업체, 다른 OEM 업체에다가 라이센싱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이제 밸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뭔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드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레벨 3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사실 지금은 레벨 2.5라고 하잖아요. FSD가. 왜 그러냐면 레벨 3가 되면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기술적으로는 레벨 3가 되지만 굳이 리스크를担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2.5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물고, 그리고 테슬라의 장점은요, 주행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빅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를 빼면. 왜냐면 자기들은 자동차 팔면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방법이 없죠, 사용자들이. 근데 테슬라는 다 가지고 와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돌려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어서 이걸 또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OTA라고 하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죠, 테슬라가. 네.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이 폭스콘처럼 단순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게, 왜냐면 어쨌든 OS가 필요한데 그 OS를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하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면 그 데이터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플랫폼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대중화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OS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면 AI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휴대폰하고 연결되든지 집에 있는 홈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연결성에서는 이 OS의 독립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은 해야 하는 게 맞겠죠. OS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미들웨어나 이 정도라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는 좀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뚜렷한 윤곽이 없고요. 왜냐면 OS가 일단은 정해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막 스마트폰 초창기 때도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파이어폭스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안드로이드가 평정했죠, 연합군 쪽은. 그리고 처음에 또 AP 업체들이 우후죽순이 있었어요. 퀄컴 스냅드래곤도 있었지만 그때 TI라는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오맵이라는 AP가 있었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그때는 모바일 AP를 했어요. 테그라라는 걸 했거든요. 다 접었죠. 네, 다 퇴출됐고, 결국 이제 몇몇 살아남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동차 쪽도.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쪽에서 OS 업체가 누가 메인이 될지, 그리고 누가 두뇌 칩에서 메인이 될지, 그게 세팅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딱딱딱 펼쳐지겠죠. 결국 AI 기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AI 기술이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약간 애플이 그러면 왜 AI 쪽에서 늦었냐면 제가 지금 기술 기반은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LLM이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 자, 예전에 AI들 있잖아요. 애플 시리나 뭐 저기 뭐 삼성 빅스비나 심지어 우리 그 집에 있는 AI 스피커들이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면 얘가 맥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막 소리만 지르면 한데 잘 못 알아듣고 그러죠. 근데 정말 챗GPT 기반의 LLM들은 정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얘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라서 그래요. 근데 애플은 애플 시리라는 걸 2013년에 했어요. 그때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없었죠. 다 투자해놨어요. 근데 다 투자해놨는데 이 길이 아닌 가비어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시리를 갈아엎어서 애플 GPT 기반으로 바꿔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급한데 지금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는 애플 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AI 쪽에서 완전히 마이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모든 리소스와 인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뭐 자동차를 다시 셋업을 하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도 뭐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사용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버 쪽 컴퓨팅 파워만 해주면 되는데 당장 지금 엔비디아 칩을 못 가죠. 애플도. 네, 지금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면 40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버전이죠. B100이라는 칩. 그걸 입도 선매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래 B100이라는 칩이 원래 올 4분기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2분기를 당겼어요. 그게 아마 애플을 염두에 둔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시총은 바뀌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친 건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안녕을 고하고 AI 시대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세계 AI를 주도하는 회사가 된 거는 오픈 AI 때문이죠. 네, 오픈 AI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그 오픈 AI 기술 GPT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에다가 잘 붙였죠. 네, MS365 코파일럿 네, 그런 것들로 잘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모바일 시대에서는 거의 쩔이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완전히 AI 시대에서는 제대로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구글은 사실은 아쉽죠.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내놓은 게 구글인데 사실 과실은 오픈 AI가 다 따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구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GPT라는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검색에서 대부분 검색 광고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GPT 기반으로 하면 광고를 못 넣잖아요. 답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조직이나 내부 반발이나 이런 기득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받으라도 내놓은 거는 잘못하다 망하겠다 싶어서 어거지라고 한 건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많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은 AI 기술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아마존은 자체 개발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AI를 대신에 세계 1위 클라우드 업체가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AWS에서 마켓플레이스만 제공해 줄게. 우리가 빅데이터 줄 테니까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 줄 테니까 여기서 AI 개발해. 그리고 개발해서 니들이 팔아. 그까지 중개해 줄게.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존이 추구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투 트랙입니다. 일단은 라마라는 자기들의 그 AI 모델을요 오픈 소스처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들이나 다른 회사들이 개발해. 우리도 열심히 개발할 거야.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약간 리눅스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사실 메타도 모바일 시대에서 굉장히 서러운 회사였잖아요. 애플한테 맨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하다가 AI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좀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엔비디아가 제일 무난하게 이번 사이클에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주가가 약하지만 턴어라운드를 노릴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구글, 네, 아마존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